서울의 장마는 언제나 잔인했다. 한낮의 열기를 모두 빨아들이고 밤이 되면 그 무게만큼이나 차가운 습기를 토해냈다. 한지아는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는 빗물과 맥주 냄새를 털어내려 애쓰며 좁은 골목길 어귀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젖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그것은 법대 등록금 납입 마감일이 이틀 남았음을 알리는 통지서였다. 그녀의 머리는 복잡한 방정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은 그녀가 아르바이트로 모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월한 거액이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이 처한 이 불공평한 현실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지아는 주머니 속에 낡은 휴대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외진 곳에서는 응답하는 차량이 없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대학가 인근 술집에서 마신 소주 3잔이 뒤늦게 그녀의 전신을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의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그 차량은 마치 이 복잡한 도시의 모든 소음과 번잡함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것처럼 고요하고 웅장하게 보였다. 지아는 이성을 잃은 채 본능적으로 그 차가 그녀의 목적지로 데려다줄 유일한 탈출구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량으로 다가갔고 운전석 문을 열려 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친 한숨을 내쉬며 뒷좌석 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신기하게도 뒷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술김에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리며 그녀는 몸을 쑤셔 넣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와 희미한 피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지만 지아는 이내 편안한 어둠에 몸을 맡겼다. 그녀는 거의 쓰러지듯 앉았고 등 뒤에 느껴지는 딱딱하고 서늘한 무언가의 존재를 인식하기까지는 몇 초가 더 필요했다. 누구야?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으로 만든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질문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지아는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의 근육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 시선을 돌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옆자리의 존재를 확인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가 시트 깊숙이 파묻혀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 그림자에 가려져 거의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지아는 술이 단번에 깨는 듯한 날카로운 긴장감을 느꼈다. 그제야 그녀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의 오른쪽 어깨에 부근의 수트가 짙은 검은색으로 물들어 있음을 발견했다. 그것은 빗물이 아니라 피였다. 지아는 즉시 자신이 엄청난 실수로 누군가의 극도로 사적인 그리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개입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법대생으로서의 냉철한 이성은 재빨리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스캔했다. 차량은 방탄유리로 추정되었고 주변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남자는 혼자였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듯했다. 이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그것은 무력한 자신을 노출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 될 뿐이었다. 지아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능한 한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실수로 택시인 줄 알고 탔습니다.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나가.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각했지만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지안을 쳐다보았고 그제야 지안은 그의 얼굴 윤곽을 볼 수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높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강렬하고 무서운 눈빛.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맹수의 눈빛 같았다. 지아는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다. 나가라고 했어. 그는 다시 한번 명령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는 듯했다. 지아는 그의 부상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녀는 법학도로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경험을 떠올렸다. 이 남자를 이 상태로 방치했다가는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다. 지아는 자신의 안전을 잠시 접어두고 실용적인 판단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에게 허락을 구하는 대신 행동으로 나섰다. 출혈이 심합니다. 상처 부위를 압박해야 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아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젖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남자는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눈썹을 살짝 찌푸렸지만 말을 막지는 않았다. 지아는 셔츠 안쪽에 입고 있던 면 티셔츠를 망설임 없이 찢어 임시 지혈대로 사용하기 위해 길게 잘라냈다. 그녀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떨림 하나 없이 능숙하게 처치 도구를 만들었다. 남자는 지안의 이런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젊은 여대생은 마치 복잡한 법률 조항을 분석하듯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최적의 행동 방침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강도진,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인 선진그룹의 후계자임을 밝힐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적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거리를 좁혀오고 있을 테니 말이다. 지아는 찢은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 부위에 대고 강하게 압박했다. 깊은 상처입니다. 총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급차를 부르거나 직접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녀는 간결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장님은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에게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전 목격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강도진은 그녀의 말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솔직함은 예상치 못한 신선함이었다. 구급차는 안 돼, 병원도. 그는 짧게 대답했다. 운전사를 불렀어. 오고 있을 거야. 그때까지 그냥 있어. 조용히. 그의 지친 목소리에는 그가 얼마나 고통을 참고 있는지 짐작하게 하는 고독한 절박함이 묻어났다. 지아는 그의 말대로 조용히 상처 부위를 압박하며 기다렸다. 그녀의 손끝에는 그의 따뜻하고 끈적이는 피가 느껴지고 있었다. 약 5분이 지났을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차량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진의 표정이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아니야. 내가 부른 차가 아니야.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지아는 긴장하며 창밖을 내다봤다. 골목 입구에 멈춰 선 차량은 강도진의 세단과 거의 흡사한 검은색 차량이었지만 미묘하게 다른 차종이었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구의 남성 3명이 우산을 든 채 천천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가 가득했다. 숨어. 강도진은 지안의 어깨를 밀치며 차 시트 아래로 그녀를 웅크리게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명령과 함께 알 수 없는 보호 본능이 실려 있었다. 움직이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지 마. 지아는 그의 지시에 따랐지만 그녀의 두뇌는 이미 다음 행동을 계산하고 있었다. 이 차량은
이제 포위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목표가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목격자로 제거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밖의 괴한들은 강도진의 차량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차량 유리가 방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문을 부수려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 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했다.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내부에는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출혈로 인해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아는 시트 아래에서 그들의 대화를 조용히 경청했다. 지아는 강도진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운전석으로 가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은 곧 폭발물을 사용할 겁니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가 다시 터질까 조심하며 그의 허리를 강하게 붙잡고 지지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용기와 판단력에 놀랐다. 그녀는 생사의 기로에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미쳤군. 강도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좋아, 운전대를 잡아. 지아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으로 몸을 옮겼다. 그녀는 비록 음주 상태였지만 상황의 위급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맹렬하게 포효했다. 그 순간 괴한들이 차를 둘러싸기 직전이었다. 꽉 잡으세요. 지아는 강도진에게 경고한 뒤 기어를 후진으로 넣고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다. 차량은 엄청난 속도로 골목길을 역주행했다. 그녀는 운전 실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필사적인 상황은 그녀에게 기계적인 정확성을 부여했다. 뒤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했고 강도진의 차량은 빗속을 뚫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다. 지안의 심장은 여전히 폭발할 듯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운전대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강도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조수석에서 그녀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녀는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름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차량 통행량이 많은 대로변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괴한들이 대로변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해치려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과정이 몇 분 안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강도진을 더욱 놀라게 했다. 어디로 가야 하죠? 지안이 물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강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시점에서 병원에 가는 것은 너무 위험했다. 그의 적들은 이미 병원 주변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 은신처로 가야 했다. 그곳은 오직 소수의 최측근만이 아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는 이 여자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계속 직진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 그리고 내가 말할 때까지 멈추지 마. 강도진은 그녀에게 지시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량은 엄청난 빗속을 뚫고 서울의 밤거리를 질주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지아는 자신이 선진그룹 내부의 치열하고 잔혹한 권력투쟁의 한가운데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지 택시를 타려 했을 뿐인데 이제는 생존을 위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었다. 차량이 그의 은신처에 도착했을 때 비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었다. 강도진은 가까스로 차에서 내렸다. 그의 창백한 얼굴과 젖은 수트는 그의 심각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지아는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그녀의 도움을 거부했다. 나와, 따라와.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은신처 입구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지아는 망설였다. 그녀는 이제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남자를 이대로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이 그녀의 생존 본능과 충돌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문 안으로 들어섰다. 은신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최첨단 보안시설과 고급 의료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진의 전담 보디가드이자 비서인 최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최 비서는 강도진의 부상을 확인하고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했다. 그는 지안을 경계하며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젖은 모습과 찢어진 옷차림이 그녀가 이 상황에 휘말린 희생자일 뿐임을 짐작하게 했다. 강도진은 최 비서에게 멈추라는 손짓을 했다. 그는 지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아까의 고통과 분노 대신 깊은 호기심과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안.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안은 놀랐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 저는 제 신분증이 아마 차 안에 있을 겁니다. 그녀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강도진은 피식 웃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말로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은 이 상황을 목격했고 나를 도왔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지. 나의 적들이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 유산은 지금 위기에 처했어.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 강도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 해.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제안이지.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논리와 이성을 요구할 거야. 그의 제안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나와 계약 결혼을 하자. 기간은 1년. 보수는 선진그룹 주식 100억 원, 상당과 현금 900억 원, 총 철 1000억 원. 당신은 내 아내로서 내 옆에 있어주면 돼. 그리고 내 적들의 시선을 분산시켜. 그 대가로 당신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살 수 있어. 나에게는 지금 당신의 그 냉철한 머리가 필요해. 지아는 경악했다. 1000억 원. 그녀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지 못할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녀의 등록금 문제는 물론 그녀의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삶을 완전히 낯선 피로 물든 전쟁터 한가운데로 던져넣는 행위였다. 그녀는 강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절박했고 동시에 그녀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위험한 동맹이었다. 한지아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한지아는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파왔고 어제의 모든 사건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최고급 침대 시트에 감촉과 코끝을 맴도는 소독약 냄새가 그녀의 현 상황을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그녀는 지금 선진그룹 강도진 CEO의 비밀 은신처에 있으며 1000억 원짜리 계약 결혼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지아는 어제 저녁의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신 냉철한 정신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 초안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잉크로 인쇄된 글자들이 그녀의 이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마쳤다. 준비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그녀는 계약서를 손에 들고 강도진이 있는 거실로 향했다. 강도진은 이미 전문 의료진의 치료를 마치고 얇은 캐시미어 가운을 걸친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제의 고통에 일그러졌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하고 지배적인 CEO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를 보자마자 지아는 자신이 직면한 위험이 단순한 금전적 유혹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생각해봤나? 강도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안정적이었지만 여전히 깊은 권위가 느껴졌다. 지아는 그의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취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법대생이며 이 위험한 게임에서 자신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려야 하는 생존자였다. 그녀의 표정은 침착하고 단호했다. 초안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지아는 주저함 없이 말했다. 계약서에는 오직 당신의 이익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당신의 방패막이나 장식품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1,000억 원의 가치를 하려면 저는 그 이상의 안전과 권한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붉은 펜으로 자신이 수정한 조항들을 짚어나갔다. 그녀의 지적 능력은 그의 기대 이상이었다. 강도진은 흥미로운 듯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변호사와 계약을 해왔지만 이토록 당돌하고 논리적인 상대는 처음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만이지? 그가 물었다. 지아는 망설임 없이 핵심을 찔렀다. 첫째, 안전 문제입니다. 저는 당신의 정략적인 결혼 상대로서 당신의 적들에게 노출될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저에 대한 보안 인력 배치와 생명보험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빠져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 선진그룹 임원급 이상의 경호와 비상 연락망을 요구합니다. 둘째, 계약 이행의 불확실성입니다. 지안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계약 기간 내에 사망하거나 정신적 능력을 상실할 경우 1,000억 원의 보수가 저에게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당신의 상속 지분 중 일부를 저의 안전을 위한 신탁 기금으로 사전에 설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만으로는 당신 가문의 분쟁 속에서 저를 보호할 순 없습니다. 저는 재산을 지킬 법적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에서 변론하듯 명확했다. 강도진은 그녀의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완전히 분석하고 가장 강력한 방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있었다. 1,000억 원이라는 거액 앞에서 이성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지렛대로 삼아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그녀의 강단은 정말이지 비범했다. 그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좋아, 당신이 이겼군. 그 수정안을 모두 받아들이지. 당신은 1,000억 원짜리 계약자가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최고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어. 강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안은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라기보다는 치열한 전장에서의 굳건한 동맹서약과 같았다. 이로써 한지아는 평범한 여대생에서 선진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전쟁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계약이 체결된 직후 강도진은 지안에게 선진그룹의 핵심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룹의 현재 위기와 그의 이복 동생인 강철환 상무의 야심에 대한 내용이었다. 강철환은 강도진의 아버지인 강 회장이 늦은 나이에 재혼한 새어머니 민혜진 여사 소생으로 그룹 내에서 자신의 지분을 확대하고
강도진을 밀어내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었다. 강도진은 지안에게 강철환과 민 여사야말로 그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단언했다. 그들은 당신을 단순한 껍데기, 돈을 보고 접근한 천박한 여자로 취급할 거야. 그리고 당신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할 모든 기회를 찾을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패 역할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허점을 찾아낼 수 있는 칼날 역할도 해줘야 해. 강도진은 지안에게 그의 기대치를 명확히 제시했다. 지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이 계약이 단순한 결혼놀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전장의 계약이었다. 다음 날 오후, 한지아는 강도진의 본가인 청담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그곳은 웅장하면서도 차가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은 부와 권력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 같았다. 지아는 최 비서의 안내를 받아 대저택 내부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 뒤에는 이제 4명의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그녀의 안전은 강도진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기에 경호팀은 최고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저택의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새어머니 민혜진 여사와 이복 동생 강철환이었다. 민 여사는 우아한 한복 차림에 보석 장신구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겨울의 호수처럼 차갑고 깊이를 알 수는 없었다. 강철환은 명품 수트를 입고 소파에 건방지게 앉아 있었으며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오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지안을 환영하는 대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욕하고 있었다. 어머, 이 아이가 바로 그 소문의 여대생이군요. 강도진 씨, 안목이 참 독특하시네. 민혜진 여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따뜻함도 없었다. 저는 강 회장의 아내, 그리고 도진 씨의 어머니입니다. 한지안 씨, 당신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얼마나 알고 이 문을 들어섰는지 모르겠군요. 1,000억 원이 당신의 양심과 명예를 모두 사들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강철환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누나, 농담도 1,000억 원의 영혼을 판 사람이 무슨 양심 타령이겠습니까? 대학 등록금 때문에 몸을 파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정도면 고상한 축에 속하죠. 어머니, 너무 심려놓지 마십시오. 어차피 1년짜리 소모품 아닙니까? 곧 제 발로 기어 나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를 향한 경멸과 함께 강도진에 대한 깊은 적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안을 통해 강도진을 자극하려 했다. 지안은 그들의 모욕적인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의 공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그들이 기대했던 천박한 반응이 아니었기에 민 여사와 강철환은 잠시 당황했다. 민혜진 여사님, 강철환 상무님, 저는 한지안입니다. 지안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저의 존재가 선진 가문의 명예에 누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돈벌이를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강도진 씨와 정식으로 법적 계약을 맺은 파트너이며 이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제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1,00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가치라니,
당신의 가치가 돈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강철환이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지아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선진그룹은 숫자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상무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법률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분석 능력이 강도진 씨에게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곧 강도진 씨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논리적이고 당당한 반격에 강철환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민 여사는 침착함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들은 이 여자가 단순히 돈에 눈먼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위험할 정도로 이성적이었고 그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지아는 그들이 그녀의 학력이나 배경에 대해 더 이상 모욕적인 질문을 던질 수 없도록 대화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왔다. 며칠 후 지아는 강도진의 지시에 따라 선진그룹 본사 근처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강도진은 그녀에게 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와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 문건들을 넘겨주었다. 지아는 낮에는 이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룹 내부의 역학관계와 강철환이 시도하고 있는 경영권 탈취 전략을 파악하는 데 몰두했다. 그녀의 법률적 지식과 타고난 분석 능력은 그룹의 복잡한 재무구조 속에서 숨겨진 허점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특히 강철환이 주도하고 있는 해외 투자 펀드 운용에 주목했다. 겉으로는 그룹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였지만 지안의 예리한 시각으로 볼 때 자금 세탁이나 비자금 조성의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모든 데이터를 모아 재구성했고 강도진에게 보고했다. 이 해외 펀드는 수익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룹 자금을 외부로 빼돌리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환 상무님의 개인적인 재정 상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강도진은 그녀의 빠른 분석 속도와 정확성에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지안이 단순한 법대생이 아니라 이미 완벽한 전략가이자 내부 감사관의 자질을 갖추었음을 확인했다. 그는 지안에게 자신의 비공식적인 정보 라인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지안은 단순한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강도진 제국의 그림자 속 핵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강철환의 야심을 꺾고 강도진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결의로 타오르고 있었다. 선진그룹 주최의 자선 갈라 디너는 서울 상류층 사회의 가장 큰 연례 행사였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보석과 명품 드레스를 걸친 귀족들이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 연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선진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둘러싼 강도진과 그의 반대 세력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권력 다툼의 무대이기도 했다. 한지아는 강도진의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화려함과 긴장감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은 이 격식 있는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강도진은 맞춤 제작된 검은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냉정한 카리스마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압도했다. 그 옆에 지아는 강도진이 직접 선택한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단순하지만 우아한 드레스는 그녀의 지적인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는 겉으로는 완벽하게 강도진의 정략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녀를 넘어뜨리려는 적들의 움직임을 예리하게 스캔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상황을 분석하는 레이더처럼 번뜩였다. 민혜진 여사와 강철환 상무는 연 회장 한가운데서 마치 덫을 놓는 사냥꾼처럼 지안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안이 평범한 배경 때문에 상류 사회의 관습과 에티켓을 몰라 실수를 저지르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들의 목표는 강도진의 안목이 얼마나 천박하고 그가 선택한 파트너가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자격이 없는지 대중 앞에서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지안은 강도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처럼 보였다. 강도진은 지안의 귀에 나지막이 속삭였다. 긴장하지 마. 당신은 그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방패이자 그들의 오만을 박살낼 검이야. 당신이 가진 지성은 그들의 돈과 권력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줘. 그의 목소리에는 격려와 함께 그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아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있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지는 것이었다. 예상대로 강철환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몇몇 유력한 금융계 인사들과 함께 강도진과 지안에게 다가왔다. 그는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형님, 형수님을 정식으로 소개해 드려야죠. 이분들은 선진그룹의 주요 채권단이신 S펀드의 대표님들입니다. 형수님,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이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경제학 지식 좀 있으신가요? 강철환은 지안의 배경이 여대생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녀를 무안하게 만들려 했다. 그가 던진 질문은 겉보기에는 친절했지만 실은 그녀의 지적무능을 대중 앞에서 폭로하기 위한 교묘한 함정이었다. 지안이 주춤하거나 횡설수설하면 그것은 즉시 다음날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강도진의 판단력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 분명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지아는 강철환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했다. 그녀는 당황하는 대신 더욱 밝게 미소를 지었다. S펀드 대표님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강 상무님 말씀대로 저는 최근 선진그룹의 재무 건전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바로 핵심을 짚었다. 특히 지난 분기에 S펀드와의 협력으로 추진한 선진케미컬의 C&A 인수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그룹에 끼칠 재무적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을 넘어 프로젝트의 핵심 약점을 정확하게 겨냥한 것이었다. C&A 인수는 강철환이 주도한 프로젝트였으며 지안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숨겨진 부채와 규제 리스크가 과도하게 내포된 부실 인수건이었다. S펀드 대표들은 지안의 갑작스러운 전문적인 질문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재무구조의 민감한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분석가임을 깨닫고 당황했다. 강철환은 얼굴을 붉혔다. 형수님,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저희 남자들끼리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좋은 자리에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시면 분위기가 침체될 겁니다. 아마 주식시장의 기본적인 흐름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겁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 했지만 지아는 그에게 주도권을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 했다. 강 상무님, 저는 선진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후계자의 정식 파트너입니다. 재무 리스크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룹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응수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강철환이 숨기려 했던 재무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CNA 인수에 사용된 자금 조달 구조는 이자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정 여객법인을 통한 채무 인수는 향후 국제 조세 회피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룹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에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지안의 발언은 연 회장 전체를 일순간 정지시켰다. 그녀가 언급한 여괴법인과 국제조세 회피라는 민감한 용어들은 강철환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불법적인 자금 세탁 통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었다. 강도진조차도 이 여괴법인과 CNA 인수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아는 단지 몇 날 밤의 분석만으로 강철환이 숨기고 싶어 했던 핵심 연결 고리를 대중 앞에서 폭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언드 대표들은 강철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적인 거래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려했다. 강철환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덮였고 그는 지안을 향해 날카로운 분노의 눈빛을 보냈다. 형수님, 법대에서 배운 단어 몇 개로 함부로 짓거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룹의 기밀이며 당신이 알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당신의 이런 무모한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민혜진 여사가 황급히 나섰다. 철화나? 그만해라. 한지안 씨, 젊은 혈기에 너무 과격한 발언을 하시는군요. 어서 강도진 씨에게 사과하세요. 이건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지안을 실수하는 어린애로 몰아가려 했지만 지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주장을 이어나갔고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녀의 태도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했다. 여사님, 저는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진그룹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이 리스크를 공론화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아는 강철환을 다시 한번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상무님, 저는 당신의 명예가 아니라 그룹의 자산 보호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에 그룹 차원의 감사를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그룹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입니다. 강도진은 지안의 옆에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위해 만들어낸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1,000억 원의 계약으로 예상치 못한 재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호하려는 가장 강력한 동맹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지안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녀의 행동을 지지하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 이 짧은 제스처는 강철환에게는 치명적인 선언과 같았다. 한지안 씨의 의견이 맞습니다. 선진그룹은 투명해야 합니다. 저는 방금 한지안 씨가 제기한 여괴법인 관련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내부 감사를 지시할 것입니다. 강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의 파트너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룹의 미래를 내다보는 가장 예리한 두뇌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녀를 모욕하거나 그녀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은 곧 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선언으로 강철환은 완전히 고립되었고 민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렸다. 연회는 그들의 싸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란스러웠지만 곧 지안의 지성과 강도진의 권위가 이들을 압도했다. 그날 밤의 사건은 상류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지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닌
천재 전략가로 각인되었다. 지아는 1,000억 원 이상의 가치를 단 한 번의 공개적인 자리에서 증명해 보였다. 강도진과 지아는 나란히 서서 그들을 둘러싼 늑대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애와 깊은 상호 존중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연회가 끝난 뒤 차량 안에서 강도진은 지안을 응시했다. 놀라워. 당신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인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역의 법인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는지 설명해 줘야겠어. 그것은 내가 몇 년 동안 찾아 헤매던 약점이었어. 당신은 선진그룹에 숨겨진 보물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들의 눈빛은 깊은 이해와 존경을 나누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한 팀이 되었다. 자료 분석은 저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강철환 상무님의 패턴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장한 자금 세탁 패턴은 법률적으로 위험합니다. 저는 그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한 허점을 정확히 노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무님, 그들의 다음 공격은 훨씬 더 개인적이고 잔인할 것입니다. 저의 배경을 이용하거나 저를 육체적으로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아는 다가올 더 큰 위험을 예감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자선갈라. 디너에서의 공개적인 굴욕은 강철환 상무와 민혜진 여사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다. 한지안의 명석함이 그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강도진의 입지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보복을 다짐했고 그 복수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가장 민감한 영역에서 시작되었다. 선진그룹이 비밀리에 수년간 준비해온 동남아시아 핵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입찰 정보가 경쟁사의 통째로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강도진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지자마자 강철환과 민 여사는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안이 최근에야 그룹의 기밀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거액의 계약금에 눈이 멀어 경쟁사에게 정보를 팔아넘겼을 가능성을 은밀하게 흘렸다. 지안의 외부인 신분과 불안정한 배경은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했다. 그룹 내부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의심이 고조되었고 지안은 순식간에 내부의 적이자 배신자로 몰렸다. 그녀의 주변에는 차가운 경계의 시선만이 맴돌았다. 강도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그는 지안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유출된 정보는 최고위급 임원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극비 문서였고 지안이 그들의 눈을 피해 정보를 빼돌렸다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강도진은 지안에게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권유했지만 지안은 단호하게 이를 거부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사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제가 그들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아는 강도진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숨겨진 범인이 저의 등 뒤에 숨어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진범이 그룹 내부의 고위층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강철환 상무님이 꾸민 이 완벽한 각본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지아는 강도진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요구했다.
저에게 그룹 내부의 서버 접근 기록과 임원진들의 퇴근 후 보안 로그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주십시오. 48시간 안에 제가 진범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들이 저를 의심하도록 만든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 것입니다. 강도진은 지안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 여성에게서 단순한 지성 이상의 어떤 불굴의 투지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안은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대학 시절 해킹 동아리에서 잠시 활동했던 경험과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노하우를 접목시켰다. 그녀가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프로젝트 정보 유출 직전에 해당 문서에 접근한 사람들의 로그 기록이었다. 기록은 수십 명의 임원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지안은 통상적인 접근 패턴과 문서 수정 이력,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의 특이 기록에 집중했다. 그녀의 분석은 곧 그룹의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오랫동안 신뢰받아 온 김영민 CSO, 즉 최고 전략 책임자를 가리켰다. 김 CSO는 강 회장 시절부터 강도진의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온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강도진조차도 그를 자신의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심은 그룹 내부에서 금기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지안은 감정적인 신뢰 대신 오직 데이터를 믿었다. 김 CSO의 접근 패턴은 다른 임원들과 달랐다. 그는 유출 시점 직전에 문서에 접근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와 달리 로그 기록을 지우지 않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지안은 김 CSO가 민혜진 여사에게 재정적으로 약점을 잡혀 강철환의 수종 노릇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녀는 자신의 추론을 입증하기 위해 김 CSO와 강철환 사이의 은밀한 접촉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룹의 서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학 시절의 동료였던 천재 해커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의 친구는 지안의 지시를 받아 김 CSO가 사용하는 개인 메신저와 이메일 계정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김 CSO와 강철환의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정보 유출 계획을 논의했으며 김 CSO가 민 여사의 개인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지안은 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아 강도진에게 보고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방패막이가 아니라 강도진 제국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 침투한 암을 도려내는 외과의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가 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아는 경호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그녀의 휴대폰은 이미 통신이 차단된 상태였다. 강철환이 지안의 조사가 너무 깊이 들어왔음을 감지하고 육체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 사적인 암살자를 보낸 것이 분명했다. 지안은 침착하게 몸을 숨기고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용하여 자신을 방어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문이 강하게 부서지고 건장한 체구의 괴한 두 명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안을 찾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이 계집애 생각보다 쓸모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더군. 하지만 이제 끝이야. 강도진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손을 써주지. 그들은 거친 목소리로 지안의 위치를 찾았다. 지안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녀는 단순한 여대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인한 영혼을 가진 전략가였다. 지아는 주방으로 몰래 이동하여 무거운 스테인리스 조리도구를 손에 쥐었다.
그리고 괴한 중 한 명이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를 덮쳤다. 그녀는 무거운 도구로 그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고 괴한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그녀의 행동은 망설임 없이 정확하고 빨랐다. 그것은 그녀가 평소에 숨겨왔던 놀라운 운동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을 제압한 뒤 쓰러진 괴한의 옷에서 휴대폰을 꺼내 강도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위험, 김, CSO, 증거 확보. 빨리 와주세요. 지아는 짧고 명료한 메시지를 보낸 후 나머지 괴한을 상대하기 위해 재빨리 거실로 돌아왔다. 두 번째, 괴한은 쓰러진 동료를 보고 격분했지만 지아는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다. 그녀는 괴한의 공격을 민첩하게 피하며 거실의 가구와 구조물을 이용하여 그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살아남기 위한 냉철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도진은 지안에게서 온 비상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룹의 보안팀을 이끌고 그녀의 아파트로 맹렬하게 달려갔다. 그는 지안이 홀로 강철환의 사적인 암살자들과 맞서고 있을 상황을 상상하며 불안감과 함께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지안이 단순한 재능을 넘어 자신의 삶에 깊숙이 들어온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 순간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감정은 계약 관계를 넘어 그녀의 안전을 향한 강한 집착으로 변하고 있었다. 보안팀이 아파트 문을 부수고 들어섰을 때 지아는 두 번째 괴한을 소파 뒤에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직전이었다. 그녀는 옷이 찢기고 몸에 작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굴하지 않았다. 강도진은 그녀의 용감함과 강인함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이 포옹은 단순히 안도감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도진의 굳건한 약속과 같았다. 당신은 정말이지 내 예상을 언제나 뛰어넘는군. 강도진은 지안을 놓아주며 말했다. 당신이 확보한 증거를 보여줘. 이제 김 CSO와 강철환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방역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때야. 지안은 침착하게 자신이 확보한 모든 디지털 증거와 분석 자료를 강도진에게 넘겼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강도진의 생존을 위한 가장 믿음직한 최후의 보루가 되었다. 김 CSO의 내부 기밀 유출 사건은 선진그룹 내부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강도진은 지안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김 CSO를 해임하고 강철환이 주도하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재감사를 명령했다. 이로써 강도진은 한동안 우위를 점하는 듯했지만 민혜진 여사와 강철환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지안의 존재를 제거하고 강도진을 고립시키기 위해 더욱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 강도진의 심장을 찌르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철환 측 변호인단은 예상치 못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강도진의 건강 문제를 들춰내며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동시에 한지안이 단순한 계약상의 아내가 아니라 그룹의 기밀 정보를 훔친 배신자라고 주장하며 그녀의 신분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까지 공격했다. 이 소송은 주주들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강도진의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선진그룹의 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고 위기가 고조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강도진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선진그룹의 해외 펀드 운용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강철환이 역외 법인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는 지안의 분석이 사실로 드러나기 직전의 상황을 의미했다. 강도진은 이 중요한 국면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당장 미국으로 출국해야만 했다. 그는 지안에게 국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법적 공방과 언론 대응을 책임져 달라는 무거운 임무를 맡겼다. 나는 지금 미국으로 가야 해. 국내의 모든 시선은 당신에게 쏠릴 거야. 강철환은 당신을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압박할 모든 수단을 동원할 거야. 이 전쟁에서 당신은 혼자 싸워야 해. 강도진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함께 절대적인 신뢰를 담고 있었다. 지아는 그의 눈빛을 마주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것은 그들의 계약 관계를 초월하는 생존을 위한 시험대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장님.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들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그들이 파놓은 함정을 그들 자신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들이 저의 배경을 이용해 공격하려 한다면 저는 저의 법률적 지식과 논리적 이성으로 그들의 탐욕과 불법 행위를 폭로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당신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당신의 왕좌를 지키는 가장 예리한 검이 될 것입니다. 강도진이 출국하자마자 강철환과 민 여사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 지안의 과거 아르바이트 경력과 어려운 가정사를 왜곡하여 보도했고 그녀를 돈에 환장한 천박한 여자로 낙인 찍으려 했다. 그들의 목적은 지안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려 강도진이 없는 사이 그룹 내부에서 그녀의 입지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지안은 쏟아지는 비난과 모욕적인 기사들을 침착하게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내면은 흔들렸지만 그녀의 이성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안은 가장 먼저 강철환 측에서 제기한 강도진 경영 능력 의문 제기 소송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그녀는 그들의 공격이 사실이 아닌 감정적인 선동에 기반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법정에 그룹의 재무 건전성과 강도진의 비전이 담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그룹 법무팀과 긴밀하게 협력했지만 법무팀 내부에서도 강철환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많아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는 없었다. 지아는 스스로를 최전선에 세웠다. 소송의 첫 공판은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강철환 측의 수석 변호사는 지안을 증인석으로 불러냈다. 그는 지안에게 모욕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며 그녀의 계약, 결혼 배경과 낮은 사회적 지위를 끊임없이 조롱했다. 한지안 씨, 당신은 단지 1,000억 원이라는 거액에 매수된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선진그룹의 경영이나 법률적 문제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주장은 돈으로 오염된 증언일 뿐입니다. 지아는 그의 조롱에 분노 대신 차가운 미소로 응수했다. 변호사님, 저는 돈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00억 원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의 주장은 감정이 아닌 법률적 근거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강철환 상무님 측이 제기한 강도진 CEO의 경영 능력 의문 제기는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며 오히려 강 상무님 본인이 그룹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미국 출국 직전에 강도진에게 제출했던 강철환의 역외펀드 관련 비리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자료를 제시하려던 순간 법정 내부에 배치된 강철환 측 요원이 갑자기 소란을 일으켜 법정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지안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밀한 방해 공작이었다. 지안은
순간적으로 당황했지만 그녀의 이성은 곧바로 상황을 통제했다. 지아는 소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미리 준비해둔 대체 수단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한 핵심 분석 자료의 내용을 암기하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목소리를 높여 핵심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강철환 상무님 주도해 진행된 해외 M&A 거래는 명백한 배임 행위가 존재합니다. 이 거래를 통해 그룹 자산이 강 상무님 개인 계좌와 연결된 역외 페이퍼 컴퍼니로 유입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강도진 CEO를 제거하려는 진짜 이유입니다. 강 상무님은 그룹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법정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강철환은 분노에 가득 찬 눈으로 지안을 노려보았다. 그는 지안이 자신을 홀로 상대하는 상황에서 이토록 대담하고 정확하게 반격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지안의 폭로에 당황했고 증거 능력에 대한 논쟁을 벌이며 시간을 끌려 했지만 지안은 그들의 모든 논리를 법률적 지식으로 맹렬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지성과 용기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이 소송전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안이 강도진에게 보낸 신뢰의 증표이자 강철환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였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접한 강도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지안이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그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을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안은 이제 계약 관계를 넘어 그와 운명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지안을 구하고 강철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곧바로 미국에서 자신이 확보한 SEC의 조사 자료와 강철환의 불법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지안에게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전송했다. 그는 지안에게 이 증거를 다음 공판에서 공개하여 강철환에게 치명타를 입히라고 지시했다. 지안은 강도진의 메시지를 받고 결의를 다졌다. 이제 그녀는 강도진이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해야 했다.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의 신뢰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결속력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정의와 복수를 향한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선진그룹의 임시 주주총회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후의 전쟁터였다. 강철환 상무와 민혜진 여사는 강도진이 해외 문제로 발목이 잡힌 틈을 타 주주들을 규합했고 강도진의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안건을 상정했다. 회의장은 팽팽한 긴장감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환은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강도진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상대할 사람은 그저 돈에 매수된 여대생 한지안 뿐이라고 그는 오만하게 믿었다. 강철환은 주총 의장 자리에 앉아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주주들에게 강도진의 부재와 최근 그룹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강조하며 강도진이 그룹을 이끌 자격이 없음을 역설했다. 주주들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많은 이들이 강철환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했다. 모든 상황이 강철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듯 보였고 투표가 시작되기까지는 몇 분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 순간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지안이 나타났다. 지안은 강도진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흰색의 단정한 수트 차림으로 그 어떤 화려한 장식도 없이 오직 냉철한 이성만을 무기로 삼아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에 강철환과 민혜진 여사는
경멸이 뒤섞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지안이 법정 싸움에서 패배한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그들의 오만한 예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한지안 씨, 당신은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강도진 씨의 아내이지만 그룹의 경영권에 대해 논할 법적 지위는 없습니다. 즉시 퇴장해 주십시오. 강철환이 날카롭게 명령했다. 지아는 그의 명령을 무시한 채 주주들 앞에서 멈춰섰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환이 가진 모든 권위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도진이 자신에게 부여한 정언을 사용하여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최후의 작전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 강상무님, 저는 강도진 CEO의 법적 배우자이자 그룹의 이사회가 인정한 정식 위임 권한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응수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문서를 주주들에게 보여주었다. 저는 당신의 퇴장 명령 대신 강철환 상무님과 민혜진 여사님의 선진그룹 자금,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주주님들 앞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강철환은 경노했다. 당신 또다시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주주들을 기만하려 하는 겁니까? 당장 보안팀을 불러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안의 경호를 담당하는 강도진 측 보안팀이 오히려 회의장 출입구를 막아섰다. 지안은 시간을 끌지 않고 강도진이 미국에서 보낸 암호화된 파일의 내용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기 시작했다. 그 자료는 김 CSO가 강철환의 지시로 진행했던 모든 자금 세탁 및 역외 비자금 조성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었다. 스크린에 나타난 데이터와 거래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강철환이 수년간 그룹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그 돈을 민혜진 여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특히 SEC가 조사 중인 해외 펀드의 불법성이 상세하게 공개되자 주주들은 경악했다. 이 모든 불법 행위가 강도진을 무너뜨리고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이다. 지아는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며 이 모든 행위가 그룹에 끼친 피해를 구체적인 숫자로 계산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했다. 주주님들, 강철환 상무님과 민혜진 여사님이 그룹의 경영권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자신의 사적인 탐욕을 위해 그룹의 미래와 주주들의 이익을 배신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강철환 상무님과 민혜진 여사님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이며 즉시 이사회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안의 단호한 선언은 회의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강철환은 자신의 몰락을 직감하고 절규했다. 저것은 조작된 자료다. 저 여자는 강도진에게 매수당한 허수아비에 불과해 내 말이 맞다. 강철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다. 그러나 지안의 보안팀이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민혜진 여사는 창백한 얼굴로 모든 희망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야심과 권력이 한 젊은 여성의 논리와 용기에 의해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처절한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장 스크린에 강도진의 영상이 나타났다. 그는 미국 SEC 본부 앞에서 라이브 영상으로 주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카리스마 넘쳤고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주주 여러분,
저는 SEC와 협력하여 강철환과 민혜진 여사의 불법 행위를 모두 밝혀냈습니다. 저의 파트너 한지안 씨가 공개한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저는 그룹의 투명한 경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강도진의 영상 증언은 강철환의 마지막 발악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주주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룹의 안정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강도진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 강철환과 민혜진 여사의 해임안은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되었다. 지아는 승리를 쟁취한 순간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모든 것이 논리와 법률,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정의의 결과임을 알고 있었다. 이 승리는 강도진과 지안이 함께 이뤄낸 완벽한 팀워크의 결실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강철환과 민혜진 여사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은 결국 그들 자신의 몰락을 자초했다. 그들은 한지안이라는 겉으로는 나약해 보였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던 것이다. 그들의 실패는 권력의 남용과 인간적인 오만이 어떻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었다. 정의는 화려한 폭력이나 돈이 아니라 진실과 논리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통해 실현되었다. 지아는 강도진과의 통화에서 그의 귀국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그들의 관계는 이미 계약 조건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해 있었다. 지아는 1,000억 원의 보수 이상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정의와 자기 존중감을 쟁취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여대생이 아닌 선진그룹의 위기를 구한 영웅이자 강도진의 가장 강력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계약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다. 주주총회에서의 승리 후 선진그룹은 마침내 오랜 내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았다. 강철환 상무와 민혜진 여사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는 그룹의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강도진은 미국에서 돌아와 그룹의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데 몰두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 한지안이 있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제 강철 같은 동맹 관계를 넘어 깊은 이해와 존경으로 엮인 미묘한 감정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두 사람의 계약, 결혼 기간 1년이 거의 만료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1,000억 원의 보수는 이미 지안의 계좌에 안전하게 입금되었다. 그 거액의 돈은 그녀에게 모든 빚과 불안에서 벗어날 자유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을 안겨주었다. 지아는 더 이상 돈 때문에 강도진의 곁에 머물 이유가 없었고 강도진 역시 그룹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 그녀의 방패막이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다. 계약이 곧 끝납니다. 한지안 씨. 강도진이 어느 저녁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감추려는 듯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다. 당신은 계약 조항에 명시된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이행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약속된 보수는 모두 지급되었고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 대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다. 지아는 강도진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그가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독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떠나면 그는 다시 그 냉혹한 고독 속으로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저는 이미 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도진 씨, 지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1,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익법률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정의가 돈이나 권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강도진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줄 거액의 돈을 받았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사치나 안락함 대신 더 큰 사회적 정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진정으로 돈이나 권력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강하고 고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도진은 그 순간 자신이 그녀를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만 둘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 없이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할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와 함께 있어줘, 지안. 강도진은 마침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 암살 위협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날카로움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과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의 지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강인한 도덕적 나침반이 필요해. 지난 1년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어. 우리는 전장에서 함께 생사를 넘나든 전우였고 나는 이제 당신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어. 당신의 존재가 나에게는 생명줄과 같아. 그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대신 그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파트너십과 생존을 언급했다. 그것은 지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였다. 지안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강도진은 그녀를 종속시키려 하거나 돈으로 묶어두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독립적인 가치와 정의감을 존중하며 그녀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 했다. 이 고백은 그가 그녀의 영혼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는 선진그룹의 사모님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지아는 강도진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것입니다. 제 재단은 강도진 씨나 선진그룹의 후원이 아닌 저의 1,000억 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옆에 당당하게 서서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무게를 함께 지고 당신의 왕좌를 함께 지킬 것입니다. 강도진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미소이자 깊은 존경을 담은 미소였다. 당신은 내 예상대로 움직이는 법이 없군. 하지만 그게 당신의 매력이야. 좋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 아닌 영원한 파트너십입니다. 당신은 선진그룹의 사모님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이끄는 독립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맹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이 끝난 후 더욱 단단해졌다. 지아는 자신의 법률지원재단 이성재단을 설립하여 사회의 약자들을 돕는 일에 매진했고 강도진은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지아는 그룹의 외부 법률 고문 역할도 겸임하며 강도진이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성과 감정 그리고 정의의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치열한 전장에서 피어난 굳건하고 변치 않는 전우애와 존경의 결실이었다. 강도진은 더 이상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지안의 영향으로 그는 권력과 책임의 균형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룹 경영에서도 인간적인 가치와 윤리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안은 자신의 용기와 지성으로 1,000억 원이라는
거액 이상의 가치를 쟁취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증명했고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선택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여성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정의와 용기,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완벽하고 의미 있는 동반자 관계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미래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정의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